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저는 오늘 이동하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현재 전국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잘 수습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도 달려 있겠지만 국민들이 현재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사람은 또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아마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. 이번 문제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. 하나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참 중요하다. 그래서 집권 초기에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구든지 새로운 직책을 오르게 되면은 또 최종 책임자가 되면은 과제를 설정하죠. 내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.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리더는 조직의 집중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.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가는 리더 자신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집권 초반기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 때 저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리고 너무나 보통명사화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내세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젠다 설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국가에는 그 시대에 반드시 지도자가 선택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한국 경제는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 불황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활력을 집어넣는, 다시 이야기하면 구조조정과 규제개혁과 같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에게 좀 더 동참을 호소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떤 경위로 창조경제라는 것이 설정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누가 그런 어젠다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지가 다 나오겠죠. 그러나 그 창조경제는 이제 문화 융성 이런 부분으로 한류 확산 이런 부분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번과 같이 최순실이라는 그런 한 아주머니가 엄청난 이권을 챙기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.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보수 진영에 큰 도움도 있었지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도왔던 원로 그룹들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사심없이 도왔던 분들 가운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주변에 이렇게 탐문을 해보면은 섭섭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. 전화 한 통화가 없었다, 밥은커녕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신세를 지고 나면은 전화 정도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? 그 관계를 유지해 놓는 것이. 그러면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굳이 대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시국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구할 수도 있고 그 지도자가 다양한 그런 정보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특정인의 전횡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가 있죠.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 채널과 판단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가 성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체 가운데 하나입니다. A씨 의견도 들어보고 B씨 의견도 들어보고 C씨 의견도 들어보고 D씨 의견도 들어보게 되면은 그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A씨만 들으면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A씨가 본래 나쁠 수가 있지만 A씨가 그런 독점을 이용해서
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 이번과 같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.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원로 그룹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에 조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무슨 특별한 그런 뭐 이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? 아닐 것입니다. 그분들 연배가 벌써 70대 후반 80대 접어드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,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나 정리로 볼 때 고마웠다고, 참 감사하다고 이런 전화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바빴다, 물론 사람이 바쁠 수가 있죠. 그러나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, 우리가 무엇인가 순리처럼 착착착 풀릴 때 주변에 신세진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덕담도 전하고, 그렇게 좀 많은 그런 채널을 확보해 놓는 것,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떠오른 세 번째 아이디어가 이런 겁니다. 지난 3월 4월 달에 총선 당시에 뭐 거의 여당이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죠.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 총선의 그 공천 부분이 파행을 걷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을 겁니다. 저는 웬만큼 정치에 관해서 그런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, 그 당시는 이한구 씨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 열을 받았죠. 그래서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주 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. 참 교만했죠. 오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. 그때 정말 저 양반들이 정말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, 그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모든 귀한 자산을 다 소진시켜 버린 거죠. 지금 사태도 보면은 보수 진영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는 통탄할 일이죠. 한 사람이 보수 진영이 갖고 있던 모든 귀한 자산들을 신뢰라든지 유능함이라는 이런 걸 다 날려버렸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경청하고 낮추고 배우고 듣고,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냐 이야기죠.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갔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이동하는 길에 떠오른 세 가지 아이디어,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,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나갈 때 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을 때, 그때 정말 다양한 정보 채널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는 뭐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도 완벽한가는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이죠. 근데 우리는 항상 배울 수 있어야 되고, 배울 수 있으면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런 사람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무튼 전국이 잘 수습이 돼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근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